학사승지는 도대체 무엇하고 있단 말이오? 지방에 파견한 안무사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그 결과만을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던 현종은 절반이 넘는 안무사가 개경으로 쫓겨왔고 그중 5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단 소식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다고 호족들의 농토와 사병까지 간섭하려던 걸 지방 호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그저 안무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그쳤건만 지방의 호족들은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을 이용해 안무사를 겁박하고 쫓아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자니 도대체 이 호족들을 어찌 해야 할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강감찬도 안무사의 성패가 드러날 쯤은 개경에 돌아와 있을 줄 알았건만 아직도 현종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현종을 볼 낯이 없다고 느낀 것인지 감감무소식이었으니 현종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직 폐하를 뵐 면목이 없는 것과 싸웁니다. 김은부는 이제 자신의 아군이 된 강감찬을 위해 그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현종을 볼 면목이 없어 그런 것 같다고 대신 변명을 해주었어요. 물론 강감찬은 현종을 볼 면목이 없어서 아직까지 개경에 못 오고 있는 것도 맞았지만 그것보다는 곧 얼마 뒤에 강감찬 본가에서 충주, 나주, 경주 등에서 찾아올 호족들이 중요한 모임을 갖는다는 정보를 접했고 그 모임에 반드시 참여를 하여서 그들 구성원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안무사 파견의 결과를 살피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가에 머물며 모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도대체 호족들끼리 모여 무슨 작당을 하는지 내 반드시 그 진위를 밝혀내리라 그렇게 굳게 마음먹고 있는 강감찬은 현재 각 고을로 보낸 안무사들이 쫓겨와 개경이 발칵 뒤집혔을 거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학사승지가 있는 금주로 가겠소. 그렇게 현종이 금주로 직접 가겠다고 하자 신하들은 전문을 보내어 강감찬이 개경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 나을 거라 만류하였지만 한시가 급했던 현종은 말을 타고 강감찬이 있는 금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금주에 도착하여 강감찬의 본가로 들어가자 나이가 60이 넘은 강감찬은 무릎을 꿇고 자기 가문 어른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가문의 수장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칼을 꺼내 강감찬을 죽이려 들었으니 현종은 그 장면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이놈들 지금 무엇 하는 것이냐? 현종은 직접 강감찬에게 다가가서 무릎 꿇은 그를 직접 일으켜 세우면서 자기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괘씸한 호족 무리들을 향해 호령했습니다. 그때 백발의 여수장이 현종 앞으로 나서더니 여긴 황제의 구역이 아니라 우리의 구역이 오니 이만 물러가시지요. 라면서 현종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던 지체무는 내 이놈 무엄하구나. 지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라며 칼을 꺼내어 여인의 목에 대었으나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호족 무리들도 모두 칼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현종과 지체문의 군사들을 보고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는 호족 무리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황제를 죽일 수 있다는 듯이 현종에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현종과 군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 함께 칼을 꺼내 호족 무리들을 향해 맞대응했으니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팽팽한 게 마치 전시 상황 같았습니다. 황제를 향해 칼을 겨눈다는 것은 반역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 호족 무리들을 모두 죽인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유력 가문 호족들은 현종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게 마치 전쟁에서 너 죽나 나 죽나 이판사판으로 나오는 막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현종에게 무례하게 이르기를 안무사를 보내어 우릴 감시하는 짓을 하시더니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까? 백날 안무사를 보내서도 만날 직접 행차하셔도 우리 호족들을 제 뜻대로 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내려오는 안무사들은 모두 다 차디찬 이슬로 사라져버릴 것이니까요.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썩 물러가시죠. 그제야 강감찬이 무릎 꿇고 있었던 이유가 안무사 때문임을 알게 된 현종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력 호족들 앞에서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대들이 아무리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무사를 계속 다시 파견할 것이오. 그러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베어보시오. 당연히 황제가 내 목을 베어보라 말하자 칼을 들고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호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이 자리에서 현종의 목을 벤다면 자기들은 모두 반역자가 될 것이고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뻔할 테니까요. 결국 더 강하게 나온 현종을 이기지 못하고 호족들은 일단 꼬리를 내리게 되고 이번 일을 통해 현종의 강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싸움에서는 대장부터 제압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란 것을 아는 강감찬은 호족 무리들 중 가장 힘이 센 자가 바로 그 백발의 여수장이란 것을 이번 모임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고 금주의 호장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그녀를 먼저 제압하는 게 빠르다는 판단하에 호족 무리들을 제압할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수장은 강감찬의 앞에서
안무사를 모조리 죽여버릴 거라 말을 했고 이는 대역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강감찬은 안무사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반역을 서슴없이 꾀하는 호족을 제압하려면 일단 그 여수장을 잡아들이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 반란을 일으킬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종과 함께 물러가는데요. 그렇다고 황제를 향해 칼까지 겨누었던 호족들을 더 이상 가만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체무는 그녀를 은밀히 제거하기로 결정하면서 강압적인 여수장에게 괴롭힘을 당하였던 백성들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결국 현종을 향해 칼을 겨누었던 여수장은 호족이 아니라 고려를 사랑하는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맞아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되게 되네요. 오늘은 20회 마지막 장면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